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09년도 53회 행정고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제는 위법성 판단 기준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위법성 판단 기준시라는 거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위법성 판단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시는 당연히 판결시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 그 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준시가 언제가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위법성 판단시와 위법성 판단 기준시 구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법성 판단 기준시라는 것은 언제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사실 상태와 법령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비교가 되는 시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신청시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처분시가 있겠고, 그 다음 세 번째 판결시가 있겠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적 처분이든 침익적 처분이든 처분시와 판결시의 구도는 둘 다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수익적 처분도 마찬가지고 침익적 처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할 때 제3자효 행정행위인 경우에 있어서는 수익적 처분 그 자체를 다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수익적 처분에 대한 문제는 거부 처분이 그 개정 처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게 되면 수익적 처분하고 침익적 처분 모두 다 처분시와 판결시의 대립구도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맨 처음에 있었던 그 신청시 있잖아요. 신청시는 수익적 처분에 대한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적 처분만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 대한 문제는 처분시하고 판결시의 대립구도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이것이 1단계 검토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처분시와 판결시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수익적 처분도 침익적 처분도 모두 다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시와 판결시 중에서 통설 판례의 입장은 무엇이죠?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처분시를 데리고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데리고 와 보시게 되면은 2단계 검토사항으로서 여기에 있는 신청시하고 처분시의 대립구도가 다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신청시가 포함되어 있고요. 신청은 수익적 처분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직 무엇이다?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만 이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에 대한 문제예요. 신청시하고 처분시하고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 거부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인가 문제인데 거부 처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익적 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게 2009년도 문제죠. 2009년도에 시험을 보고 나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여기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시점하고 그 다음에 거부 처분이 나온 시점하고 즉 처분시하고 신청시하고 신청시하고 처분시하고의 문제를 묻고 있어요. 그런데 처분시하고 판결시에 대한 논의도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라고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대답을 하기 전에 그러면 너 여기 신림동에 나 말고 또 아는 행정법 강사님 계시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꼭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렴. 제가 이제 해설을 할 때 여기에는 이 처분시하고 판결시에 대한 논의를 먼저 끌어낸 다음에 처분시가 맞다라고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서 다시 신청시하고 처분시를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처분시가 맞다. 그래서 거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앞에 있던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녀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 선생님도 저거 논의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처분시하고 판결시하고 이 중에서 판결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신청시하고 처분시의 구도가 아니라 이쪽은 여기서 판결시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신청시하고 판결시의 대립 구도로 가져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신청시, 처분시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앞에 1단계 검토에서 처분시를 우리가 선택을 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선결 문제로서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A군 관내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가옥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관계법령상에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었어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허가 처분을 한다라는 법령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요건을 모두 갖췄다라고 했으니까 1, 2, 3의 요건을 갖춰온 거네요. 그럼 건축허가는 여러분들 강학상 허가인가요? 강학상 특허인가요? 특허라는 것은 특정 상대방한테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죠. 너만 건축할 수 있어. 세상에 아무도 건축할 수 없는데 너만 할 수 있어. 그럼 우리나라에는 건축물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건 아니겠죠? 건축하는 것은 뭐야? 강학상 허가의 문제잖아요. 강학상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예요, 재량행위예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죠. 그렇죠? 예외적으로 이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사항을 근거로 재량행위인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또는 인허가 의제제도가 적용되는 케이스에선 예외적으로 재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서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인허가 의제제도가 적용된다라거나 이 건축물이 숙박시설, 러브호텔 같은 거라는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기속행위죠?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허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기속행위예요. 근데 요건 모두 갖췄죠? 그러면 행정청은 어떻게 돼요?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되는 거니까 기속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당연히 건축허가 처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A군의 군수에게 이와 같은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현재 관할행정청은 A군 군수고요. 그러나 A군의 공무원 정기 인사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해갖고 건축허가 절차가 지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청시 시점에죠.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그 시점에 1, 2, 3의 요건을 다 충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청 시에는 만약 거부 처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부 처분은 당연히 위법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건축허가라는 이 처분 절차가 지연이 됐어요. 처리 기간이 지연이 되고 하는 사이에 중간에 건축관계법령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말았어요. 시행까지 된 거예요.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상황이 왔죠. 개정된 법령에 의하게 되면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신청 시에는 건축허가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 개정된 법령에 따르게 되니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대요.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법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요건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새로운 요건이 하나가 더 도입이 된 거예요. 1, 2, 3, 4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비로소 건축허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얘는 1, 2, 3의 요건은 충족했지만 4번 요건을 충족을 못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얘한테는 거부 처분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이 경우에 A군 군수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A군 군수를이 아니죠. A군 군수는이죠. 그렇죠? 군수를 어떻게 할까요? 혼내줄까요? 군수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처분의 법령 적용 시점은 신청시가 된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처분시 개정된 법령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위법성 판단 기준시 문제다. 위법성 판단시 아니라고 했어요. 위법성 판단 기준시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법성 판단 기준시와 관련돼서 출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조금 줄였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처분시와 판결시에 대한 문제는 침익적 처분과 수익적 처분 모두를 다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신청시가 개입되면 오직 수익적 처분에 대한 문제로만 국한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수익적 처분, 침익적 처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변수는 무엇과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위법성 판단 기준시라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 있는 법령 상태와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죠. 법령 상태는 법령이 개정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사실 상태는 사정 변경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도 법령 개정 사정 변경,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이렇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겠죠. 그렇죠? 4개 나오고 이쪽에 신청시하고 처분시로 오시게 되면 여기는 오직 무엇만 수익적 처분의 문제만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령 개정하고 사정 변경에 대한 문제 이렇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령 개정의 이쪽에 대한 문제에 해당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총 6개가 됩니다. 6개가 되는데 이쪽하고 이쪽은 다른 거라고 치고 이쪽으로 와보시게 되면은
우선 이제 한 개씩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령 개정된 경우 하나 하고요. 그다음 침익적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사정 변경 발생한 경우 하나 하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두 개 살펴보고요. 저쪽에서 두 개 살펴볼게요. 그럼 여기서 수익적인 경우, 침익적인 경우 다 살펴봤고요. 한쪽에 법령 개정의 경우, 사정 변경의 경우 둘 다 살펴봤고요. 그러면 할 수 있겠죠? 다른 문제가 나와도. 네. 그럼 이제 법령 개정 먼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개정의 경우에 우리가 수익적 처분 전제로 한다고 했고요. 지금의 수익적 처분은요. 지금 건축허가처럼 영업허가. 여러분 제일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룸사롱 그렇죠? 문제 내시는 분들이 룸사롱을 자주 가시나 봐요. 그렇죠? 맨날 룸사롱 문제만 나와요. 그렇죠? 단란지점 가끔 나오고 일반 음식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룸사롱 영업허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근데 유흥점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 처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거부 처분은 수익적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처분시하고 판결시의 문제니까 여기 처분시한 게 있고요, 여기 판결시한 게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종전 법령이 적용이 되어 왔었어요. 종전 법령에 따르게 되니까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A가 영업허가죠. 그러니까 영업허가 처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업허가도 건축허가와 마찬가지로 강학상 허가죠. 기속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적 처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전제를 깔게요. 1, 2, 3의 요건은 충족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점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요건을 모두 다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거부 처분을 했다면 거부 처분했죠? 그러면 거부 처분은 어떻게 돼요? 위법. 이렇게 되겠죠? 위법한 상태예요. 근데 이 처분 시점 이후에 말이죠.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령 개정이 발생했고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플러스 4 들어왔네요. 그래요. 플러스 4 들어왔습니다. 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1, 2, 3, 4 요건 충족해야지만 A 처분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건축허가 문제와 마찬가지로 4번 요건은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 2, 3의 요건은 충족, 4번 요건은 X, 불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거부 처분하는 게 맞아요? 영업허가 처분하는 게 맞아요? 여기는 거부 처분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거부 처분을 한다고 했을 때 적법해지는 상황이 와요. 보셨죠? 처분시를 기준으로 할 때 하고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때 하고요. 그 위법, 적법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이쪽이라고 한다면 취소용 대기하게 되면 인용 판결, 이쪽이라고 한다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용 대기하면 기각 판결,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위법성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시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수익적 처분을 전제로 하고 법령 개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어떻게? 이번 침익적 처분으로 가도록 할게요. 침익적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들어가도록 하고요. 이번엔 법령 개정 말고 사정 변경 끌고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태의 변경이 발생했어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도로교통법에 보시게 되면 44조에서 음주운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보시게 되면 그에 따른 제재처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음주운전을 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이에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과거와 달리 음주 측정을 할 때 그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는 재량이 아니라 기속행위예요. 다시요. 재량 행위로 두고 하게 되면 변수가 또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재량의 하자 문제가 변수로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기속행위 쪽으로 다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기속으로 잡아주려고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음주 측정 거부라는 요건을 가지고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 처분한다라고 해서 요건이 1, 2, 3이었으면 지금은 요건이 뭐냐면 음주 측정 거부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 한다예요. 기속행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수익적 처분이고요. 여기 이제 침익적 처분으로 들어왔죠. 근데 위에는 이제 종전 법령, 지금 이제 종전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 변경이 발생하기 전에 종전 상태를 보니까 갑은 음주 측정 거부 같은 건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음주 측정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처분시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음주 측정 거부한 적이 없어요. 불비, 그렇죠? 음주 측정 거부한 적이 없으니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게 된다면 이 같은 제재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한가요? 적법한가요?
음주 측정 거부한 적이 없죠. 근데 왜 갑자기 운전면허 취소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법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지금 장난해? 이래갖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어요. 물론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상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데 거쳤다고 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취소를 제기했는데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아이 더러워 진짜 아유 내가 음주 측정 한번 해봐라 내가 다 거부한다. 안 그래도 운전면허 취소됐는데 뭐 이러고 돌아다녀요. 예, 운전면허 취소했으니까 운전하면 안 되죠? 운전도 막해. 예, 그리고 음주 측정 다 거부해. 예, 음주 측정 거부.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기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보게 되면 음주 측정 거부라는 행위가 존재합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존재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정 변경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제는 음주 측정 거부 사실이 존재하니까 이게 충족이 돼요. 그러면 이거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하는 것은 당연히 적법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보시면 처분시하고 판결시 기준으로 봤을 때 운전면허 취소가 전자는 처분시 기준으로 하면 위법, 판결시 기준으로 하면 적법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 위법, 적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 방향을 우리가 처분시를 보낼 거기 때문에 판결시의 문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시 얘들을 이렇게 끌고 들어와 볼게요. 그리고 얘들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분시하고 판결시를 이렇게 대립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학설 대립이 있어요. 학설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처분시설,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판결시설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예, 처분시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취소소송이라는 것은 그 처분 시점에 그게 적법하게 행해졌는지 위법하게 행해졌는지 이걸 판단하는 것이어서 사후적 심사, 사후적 통제를 그 성격으로 한다라고 봐요. 취소는 뭐라고요? 사후적 통제 수단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판결시를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 심사에 대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판결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법령 상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처분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는가, 현행법규 기준으로 봐서 그것이 적법한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를 살피게 돼요. 이게 판결시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견해예요. 이 후자에 있는 판결시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견해를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권력분리 원칙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빨리 설명하세요. 빨리요. 빨리 대답을 못했어요. 그럼 틀렸죠? 네, 빨리 대답을 못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랑 비교를 해보시냐면 행정소송의 한계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행정소송의 한계 테마에 보시게 되면 권력분리 원칙에 따른 한계로서 무명한 고소 논의가 있어요. 무명한 고소에서 우리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요.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가 그 법을 적용 집행을 하게 되고 그 행정부의 법 집행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법부가 심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요? 입법부가 법을 제정을 하게 되면 먼저 이렇게 해서 보내, 그다음에 행정부가 그것을 집행을 해서 그에 대해서 사법부가 심사해 이렇게 되는 건데, 의무이행 소송이나 예방적 부작위 소송 같은 무명한 고소송, 즉 사전 소송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행정부가 아직까지 입법부가 만든 법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사법부가 그에 대한 판단을 들어가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는 결과, 즉 행정부가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게 되고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뭐를요? 지금 무명한 고소송 얘기했어요. 무명한 고소송 우리 이런 식으로 비판하죠. 똑같은 방식으로 비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요. 법령 개정에 대한 상황하고 사정 변경에 대한 상황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법이 만약에 개정되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행정부가 아직까지 적용시켜 본 바가 없는 이 개정된 법령을 적용을 시키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게 된다. 이런 주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때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 변화된 사실 상태에 대해서 행정부가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된 사정을 누가 먼저 판단했어요? 사법부가 먼저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또 이런 경우 어떨까요?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행정청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지방의회에서 말이죠. 예, 조례안을 의결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냈어요. 그럼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때요? 그 조례를 공포하게 되면, 지자체장이 조례를 공포하게 되면 그 조례의 효력이 발생해요. 조례는 법이에요. 예, 조례는 전부 다 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 자치규칙은 법인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즉 법규명령인 경우가 있고 행정규칙인 경우가 있지만, 예, 조례는 전부 다 법규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란 말이죠. 근데 지자체장은 알고 있죠. 이제 어떤 내용의 조례가 시행될 것이라는 것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 지역의 그 사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 되게 많은 제한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전주 같은 데 가보면요. 한옥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한옥마을이 있는데 그 한옥마을은요. 자정이 아니죠. 거기 보니까 뭐 9시인가 10시, 저녁 9시인가 10시 이후부터는요. 예, 뭐 술을 못 팔고 막 이렇게 영업행위 제한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 관악구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나죠. 예, 관악구는 예, 밤이 아름다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 뭐야? 조례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주민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한옥마을이니까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예,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어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요건이 새롭게 등장할 거라는 거 지자체장은 알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고 하고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판결시 지금 비판하는 중이에요. 이 중간에 이게 조례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적용시킬 수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조례 공포돼서 조례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가만히 버티겠죠. 그렇죠? 어떻게 버텨요?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을 지연시켜요. 예, 피고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막 지연을 시킵니다. 왜? 예, 행정청은, 지자체장은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이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예상할 수 있거든요. 예상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의적으로 지연을 시키면 뭘 적용시킬 수 있어? 개정된 법령이나 변경된 사정을 적용시킬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 이걸 주장을 해버려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해져 버리게 되면 법원의 판결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이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지연한 다음에 개정 법령이나 변경된 사정을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에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갑자기 또 머리가 확 점프하죠. 위법성 판단 기준시 얘기하다가 말고 갑자기 처분사유 추가 변경 팍 넘어가면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잠깐 회전시키세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생각해 보세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인정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식의 법리를 인정할 수 있어요? 예. 통설 판례 입장이 뭔데요? 예, 제한적 긍정설이죠. 예, 그럼 제한 요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서는요. 사항적 한계, 실체상 한계, 그리고 시간상 한계. 여기서 사항적 한계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혹시 궁금하시면요. 예, 여러분들 그 처분사유 추가 변경 테마 부분을 한번 펴보세요. 예, 사항적 한계 특별히 문제 안 돼요. 왜 그래요? 하자치유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법한 처분, 그 중에서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만이 하자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항적 한계. 하지만 처분사유 추가 변경 어때요? 위법한 처분도 적법한 처분도 그리고 위법한 처분 중에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모두 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체상 한계하고 시간상 한계하고 이거요. 여기서 여러분들 실체상 한계 부분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예, 시간상 한계 뭐라고 배우셨나요? 네,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처분 사유만이 추가나 변경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러면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유만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예요? 처분시가 바로 위법성 판단 기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개정된 법령이나 변경된 사정 같은 경우에는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상황들이잖아요.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정이라고 하게 되면 얘들은 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게 맞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뭘 기준으로 왔어요? 위법성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기 때문에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기준을 삼고 온 것은 바로 판결시예요. 판결시를 데리고 왔으면 반드시 처분 시점에 있어야 될 건 요구하지 않아요. 추가 변경의 대상이 되는 처분 사유가 언제 있어도 돼요.
판결시 이전에만 존재했던 거면 상관없는 거 돼버리죠. 그러니까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처분사유 추가 변경 될 수 있겠어요? 가능한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 가능한 일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은 뭐고 이 부분은 뭐예요? 그러면 처분사유를 추가나 변경한다라고 했을 때 처분사유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나요? 네,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사유하고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사유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에 대한 문제는 어떤 처분사유를 추가나 변경할 때 논의되는 것이죠?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사유를 추가나 변경할 때 논의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소송물을 우리 어떻게 보나요? 당해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죠? 예, 이때 당해처분의 위법성 일반에서 이 당해처분을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갖고 설명을 하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하에서의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것은 사실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할 때 논의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위법성 일반이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뭐든 법에만 위반되면은 위법한 거잖아요. 일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에는 마구 추가 변경해도 상관없어요. 어느 부분에서? 실체 상한계 부분에서요. 시간 상한계는 사실상 근거나 법령상 근거나 양쪽 둘 다 제한을 시켜요. 뭐가? 시간 상한계는. 실체 상한계는 어느 쪽만 제한시켜요? 사실상 근거 쪽만 제한시켜요. 그럼 저기 보세요. 얘는 뭐예요?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부분이에요. 얘는 뭐예요? 사실상 근거로서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시간 상한계 부분이에요. 그쵸? 시간 상한계는 얘도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 상한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실체 상한계로부터 자유로운 쪽을 볼까요? 자유로운 건 이거죠.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는 시간 상한계에만 안 걸리면 자유롭게 추가 변경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진짜 가능한 거죠. 판결시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시간상 한계까지도 자유로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조금 어려웠어요? 좀 어려웠으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다시 한번 피고 확인을 해주시고요. 조금 어려웠으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만 한 10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그럼 잠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생각을 하시게 되면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반박 들어오시면 제가 다시 반박하겠습니다. 반박은 합격 요법은 사이트에 올려주세요. 아니 솔직히 저도 이게 국민의 권익구제에 유익하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신촌 쪽에서 배우신 분들 이거 주장하실 거라는 거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저한테 와서 김성수 교수님이요 막 이러면서 알아요. 아는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지 마세요. 처분시로 하세요. 왜? 판결시로 하시게 되면은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여러분들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이 중대 명백성설 말고 난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 완전 좋아. 해보세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시험은 시험이에요. 왜냐면 그거 바꿔버리게 되면요. 여러분들 판례를 다 피해가야 되고요. 그쵸? 여러분들 책을 한 권 써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서 써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읽었던 부분들이 다 깨지게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혼란을 스스로 자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판결시 나쁜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빠. 완전 나빠. 권력분리원칙 재판 절차 왜 지연시켜? 나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처분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처분시 판결시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신청시 처분시 외 저기서 처분시 데리고 왔으니까 얘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시하고 한번 싸움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오직 수익적 처분만 대상으로 하니까 이거 2개 하면은 그냥 2개 다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법령 개정 앞에 있는 거 얘랑 비교하세요. 얘랑. 이거 수익적 처분이니까 이쪽에 있었던 수익적 처분이 위에 있었죠? 이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오세요.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고요. 수익적 처분이어서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1, 2, 3의 요건 충족하면 A 처분이죠. 그 다음에 이게 법령 개정이라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수익적 처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요. 아까 이쪽에 밑에 있었던 거는 사정 변경이라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뭐였어요? 침익적 처분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침익적 처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고 나발이고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침익적 처분의 상황이잖아요. 이게 수익적 처분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일로 와보시면은
얘도 수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게 여기도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1, 2, 3가 똑같아요. 다 수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면 위법성 판단 기준시 관련된 논의 다 끝나니까 이 구도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신청시 보도록 합니다. 예, 지금 여기 별표 있네요. 예, 별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점점점, 예, 1578개를 여기다 쳐놓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53회 행정고시 기출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이쪽 문제예요. 여기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의 신청시 처분시 구도예요. 이렇게 오시면 종전 법령에 따르게 되면 종전 법령이 어디 있어요? 1, 2, 3의 요건 충족하면 A 처분한다. 예, 지금 우리 여기서 영업허가를 잡고 들어왔어요. 잡고 들어온 이유는 여기가 영업허가였었기 때문에 여기를 영업허가를 데리고 와야지 여러분들이 괜한 변수 차이로 인한 머리 혼란스러움을 피할 수 있어서 똑같이 갖고 왔지만 여기는 건축허가잖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건축허가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건축허가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허가 한다. 건축허가도 기속, 영업허가도 기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거부 처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법. 예. 근데 중간에 법이 개정됐어요. 4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 2, 3, 4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건축허가 이건 충족되고 이건 불비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부처분은 적법 똑같죠? 뭐가 똑같아요? 앞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다 똑같은데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중간에 취소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이게 판결시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소재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집어넣은 것밖에 없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는 뭐로 돼 있어요? 처분시하고 판결시, 그쵸? 처분시하고 판결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갖고 오셔가지고 저기 있었던 처분시하고 판결시를 여기서 신청시하고 처분시 이렇게만 가지고 와서 비교해 주시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저거랑. 예, 그러니까 여기도 뭐야? 결과가 달라지죠. 사정 변경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플러스 4번의 요건에 대한 게 새롭게 법의 개정 도입되고 여기 사정 변경에 따라서 마이너스 3, 즉 3번 요건이 원래는 충족이 돼 있다가 지금은 충족이 못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후퇴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전 상태에 따르게 되면 1, 2, 3의 요건을 충족하게 법 바뀐 거 아니니까 여기도 1, 2, 3이에요. 그쵸? 여기도 1, 2, 3이고 그래서 여기 모두 충족되어 있었으니까 이거 거부 처분 나오게 되면 위법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사정 변경 때문에 이게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이 왔으니까 이때는 거부 처분하는 게 맞죠. 이렇게 돼요. 그쵸?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달라져요.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느냐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신청시냐 처분시냐 우리가 어느 거 하나 선택해야겠죠. 그런 문제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원칙은 처분시예요. 왜? 저기서부터 처분시 데리고 왔잖아요. 원칙은 처분시. 근데 예외가 신청시가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원칙은 처분시다. 원칙은 처분시고 그 다음에 예외는 신청시다. 이런 식으로 원칙은 이거고 예외는 이거야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뭘 살펴봐야 돼요? 원칙은 우선 깔리는 거니까 특별히 논의될 수 있는 그 예외 상황 이걸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외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예외 상황을 보시게 되면 어떤 문제 상황들에서 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행정 절차의 지연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앞에 처분시, 판결시 같은 경우에는요. 소송 제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법원의 판결을 지연시키게 돼요. 법원의 판결을 지연시키게 되고 지금 신청시, 처분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제기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행정 절차로서 처분 절차 지연을 시키게 돼요. 앞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개정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을 행정청이 예상할 수 있었다면 같은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이 발생할 때까지 뭐 할 수 있어요? 고의적으로 부작위로 일관해 버릴 수 있어요. 고의적. 지금의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데 쪼잔해요. 쪼잔해서, 아주 쪼잔해요. 쪼잔해서, 선거했을 때, 갑이 지자체장이에요. 을이랑 같이, 경쟁을 했어요. 근데, 한 표 차이로 이겼어요. 한 표 차이로 이겨서 굉장히 겁 많이 먹었어요. 다음에 질지도 몰라요.
근데 이 을이 뭐냐면 그동안에 밥 먹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룸사롱 하려고 그래요. 예, 좀 이상한가요? 그죠? 예, 룸사롱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갑의 입장에서는 얘를 룸사롱을 하기가 싫어요. 왜 싫을까요? 예, 을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인지도를 갖고 자기랑 한 표 차이밖에 안 나니까 이 정도면 보통 어떤 정도가 나오냐면 40%에 30% 정도, 한 70% 정도 나눠 먹게 되거든요, 보통. 예, 그러니까 한 35% 정도, 그러니까 지역 주민 전체 35% 정도의 인지도와 그 지지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룸사롱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예, 전국의 룸사롱에 오야가 될 정도의 큰 룸사롱의 체인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안 그래요? 아님 마시고요. 예. 아니, 그렇게 손님이 많이 오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어떤 생각해요, 갑이? 그럴 거면 내가 차라리 룸사롱을 할 걸. 내가 왜 지자체장을 하고 있을까? 예, 쟤를 당선시키고 내가 룸사롱 하는 것이 낫겠다. 저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는 사실을 난 몰랐군. 예, 이렇게 억울해요. 그러니까 을이 룸사롱 못하게 막 막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예, 룸사롱을 하기 위한 법상 요건이 조금 있으면 강화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또는 얘가 지방의회에 가서 조례를 개정해요. 그래서 룸사롱 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시켜요. 그러면 그 조례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의적으로 부작위로 일관하겠죠. 막 영업허가 빨리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다가 조례가 개정이 딱 됐어요. 싫어! 거부 처분을 딱 하는 거죠. 뭐 하는 짓이야? 조례가 개정됐어. 넌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자체장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언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그죠? 예, 그래서 신청시를 기준으로 해야 될 때가 이런 짓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법이 개정됐어요. 그죠? 예, 법이 개정됐는데 법을 개정한 목적이 있겠죠. 예, 그게 뭐야? 공익적 목적이 있겠죠? 근데 그 개정된 법령 때문에 요건이 강화돼서 피해를 보는 사인이 있겠죠. 그죠? 불이익을 당하는 사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익 형량에 대한 문제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왜 그래요? 신청시하고 처분시의 문제예요. 신청시, 처분시. 이미 처분이 나온 상태라고 한다면 이미 뭐예요? 법률관계가 완성됐기 때문에 진정소급입법, 진정소급 적용에 대한 문제가 돼요. 하지만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면 아직까지 처분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요. 예,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법률관계에다가 개정법령을 적용시키는 거니까 이것은 부진정 소급 적용에 대한 문제가 돼요. 그러면 부진정 소급 입법이든 부진정 소급 적용이든 이것들은 뭐예요? 사실은 소급 입법도 아니고 소급 적용도 아니에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가능한데 다만 뭐를 고려해야 돼요? 이걸 고려해야 되죠. 얘의 신뢰 이익. 원래 국법에 대한 신뢰 이익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형량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얘가 정말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개정법령의 적용을 제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의 경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외적으로 신청시를 적용시키고 나머지는 처분시 적용시키는 게 맞다고요. 그럼 지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론만 먼저 한번 도출을 시켜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뭐 소재기했다 뭐 이런 말도 없고요. 그렇죠? 우선 처분시 판결시는 간단하게 논의하고 나서 처분시를 데리고 이렇게 와요. 그럼 일로 왔는데 일로 온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쪽과 이쪽에 대한 문제를 이제 둘 다 고려를 해 주시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고의적으로 지연을 시켰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뭐 사익 침해가 개정법령의 공익보다 정말 크다거나 뭐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시를 적용시키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도 이거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렇게 정기 인사 과정에서 업무 공백 때문에 지연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것 때문에 사인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해서 신청시를 적용시키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시냐면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사익이 엄청나게 크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시키고 싶다면 경우의 수를 나누는 정도로 처리를 하시는 게 맞겠고 현재 주어진 단서만 갖고는 사익이 더 큰지 공익이 더 큰지 판단하기 힘든 상태다
예,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극히 예외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고의적 지연이 아니므로 그래서 여기서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고요. 예, 간단한 문제니까 이번 문제는 예, 답안까지 한 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페이지 보시게 되면 쟁점의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요건을 구비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절차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돼서 요건 불비 상황이 왔으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의 거부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돼서 뭐한다? 동그라미 1번에 밑줄, 처분시 밑줄, 판결시 밑줄 둘 먼저 논의하시라고 했어요. 단계적 구조예요. 1단계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예, 법령 개정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에 신청시하고 처분시 두 개 또 한번 대립시켜 주시고 2단계 논의입니다. 이 문제는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존재하는 사실상태, 법령상태를 기준 밑줄 그시면 되겠죠. 어느 시점에 존재하는 사실상태, 법령상태. 사실상태 밑에다가는 사정변경이라고 써놓으시고 법령상태 밑에다가는 예, 법령 개정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1단계에서 처분시하고 판결시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주시는데 지금은 이게 뭐 핵심은 아니지만 선결 문제로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설 대립을 보시게 되면 처분시설하고 판결시설이 있는데 처분시설은 취송을 뭐로 본다고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줄 그시고 사후적 심사 밑줄 그시면 되겠습니다. 사후적 심사. 그다음 판결시설 보도록 할게요. 판결시설은 뭐 한다고요? 오른쪽에 현행법규를 기준 밑줄, 오른쪽에 처분의 효력 유지 가능성을 판단을 한다 이거예요. 예, 판례를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해졌을 때 밑줄 처분시예요. 처분시의 법령과 사실상태, 즉 법령상태, 사실상태 기준으로 판단하다. 이게 뭐예요? 처분시설이죠. 판례 처분시설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처분 이후에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법령 개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법령 개정, 예, 뒤에 있는 사실상태의 변동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정 변경은 뭐 한다고요? 고려하지 말아라.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처분시설 취한 게 분명하네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행정부의 판단이 없는 영역 이거 우리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적용한 바가 없는 개정법령, 고려한 바가 없는 변경 내 사정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직까지 행정부가 판단한 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하게 되면 밑줄 1차적 판단권 침해입니다. 오른쪽에 밑줄 권력분리 원칙 위반, 그 다음에 행정절차 지연이나 법원의 판결 지연, 예, 이런 문제로 들어갈 수 있다겠죠. 특히나 거기 법원의 판결 지연 밑줄 그시고 그래서 불균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거죠. 처분시설이 맞다.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냥 하고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요. 예, 처분시가 우선 원칙이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고요. 처분시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맨 끝에 보세요. 수익적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사안에서 처분의 신청 이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 발생한 경우 문제될 수 있다라고 했죠. 밑줄 그시고 수익적 허가 신청. 왜 이러냐면 예, 신청 시 처분시는 오직 수익적 처분만 대상으로 하니까 수익적 허가 신청 밑줄 그시고 그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처분의 신청 이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처분시하고 판결시 기준이 아니라 신청시하고 처분시에서 신청 이후에 법령 개정, 신청 이후에 사정 변경 이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라고 했죠. 신청 이후에 법령 개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신청시를 예외적으로 인정시킬 수 있는 케이스가 바로 양가로 1번에서 고의적 지연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서 고의적으로 지연, 부작위로 일관 이런 문제죠.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처리를 늦춰 그냥 미워서 너 미워 이래갖고 그 사이에 법령이 개정돼서 결국 요건 불비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신청시 적용 인정할 수 있고 여기 이제 부진정 소급 입법 아니고요. 예, 부진정 소급 적용이라고 하세요. 적용. 예. 물론 이제 부진정 소급 입법을 전제로 해서 부진정 소급 적용 상태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건 맞는데 예, 직접적으로는 부진정 소급 적용이니까 그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진정 소급 적용이 상대방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예, 진정 소급 적용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진정 소급 적용이 상대방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즉 뭐예요? 어느 쪽이 더 크다? 예, 사익 침해가 훨씬 더 크다. 이런 경우엔 예외적으로 신청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세 번째 줄 보세요. 특별히 담당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처리 지연을 했다라는 문제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단서 이거밖에 안 주고 어떡하라고요. 그쵸? 예,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면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밑에다가 예, 경우의 수를 나누어 판단 이렇게 써놓으세요. 경우의 수를 나누어 판단.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나눠서 판단을 하시는데 예, 요걸 이제 나눠서 판단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고의적은 아니에요. 분명히 고의적은 아니에요. 이거 고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조금 더 안전하게 답안을 쓰시려고 하게 되면 고의적으로 지어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 처분식 기준으로 하는 게 맞고, 근데 일로 왔다고 봤을 때 예, 얘가 얘보다 크면 얘가 더 크면은 예, 처분식 기준으로 하는 게 맞고, 얘가 얘보다 크면은 그때는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이 두 번째 상황에서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언급을 해주시면 예,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한 답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문제는 뭐 사실 예, 배점도 20점밖에 안 되고, 그쵸? 그리고 위법성 판단 기준시 밖에는 논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였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53회 행정고시 기출문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